안녕 뽀송이들. 오늘은 반모로 진행을 해볼게. 아니 내가 이렇게 4만 구독자가 빨리 될 줄을 몰랐어. 4만 기념 컨텐츠로 뭘 해볼까 하다가 Q&A는 사실 인스타로 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뽀송이들의 고민을 좀 받아서 상담을 해주려고 해. 이렇게 포트와인을 한 잔 마련했어. 내가 원래 술을 엄청 많이 먹거든? 오늘은 적당히 이 한 잔만 할게. 일반 와인보다 조금 도수가 센 20도짜리 술이야. 아직 포트와인이라는 걸 접해보지 못한 뽀송이들은 꼭 먹어보도록 해. 존맛이야. 고민을 몇 개 받아가지고 열심히 캡처를 했어. 혹시 내가 놓쳤다면 꼭 댓글 남겨줘.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연애 고민 때문에 DM 드려요. 우선 MBTI가 저는 ESTP, 남친은 INFJ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머 코드나 말장난, 외향적인 거는 진짜 너무 잘 맞는데 내적인 게 너무 안 맞네요. 갈등 푸는 방법도 저는 화삭히고 이성적이게 하고 싶은데 남친은 되게 감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서로의 잘못한 게 하나씩 있어서 약간 영혼 없는 사이가 됐는데 저는 그냥 다 잊고 다시 잘해보자 마인드고 남친은 그걸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래놓고 헤어지긴 싫대요. 어쩌자는 건지. 그리고 남친은 외로움 쓸쓸함도 엄청 타서 저랑 같이 없을 땐 외롭다고 엄청 힘들어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요. 이미 몇 번 헤어지고 못 버티고 다시 사귀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송이님도 ESTP였던 걸로 기억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요. 이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사연. 나는 어떤 연애 상담 글을 읽든 한 가지 나의 기준이 있어. 한 번 헤어진 사이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거야. 그 헤어진 이유가 무조건 다시 발생할 거고 아니면 헤어진 다음에 감정이 좀 달라지거나 갑과 을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사연자 뽀송이는 어떻게 해야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나는 그냥 ESTP와 잘 맞는 남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일단 N이랑 잘 맞기 힘들지. 감성적인 걸 좋아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야.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난 남자가 N이면 좀 별로더라. 근데 S여도 별로야. 오잉? 막상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작 헤어질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 MBTI와 너는 맞지 않아. 나 MBTI 신봉자거든. 다음에 더 멋진 남자 만나길 바랄게. 감정적인 사람 피곤해. 두 번째 뽀송이의 사연 읽어볼게요. 지방 인문계 다니는 현역 고3입니다. 4년제 가기엔 애매하고 전문대 가기엔 악한 성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부모님은 전문대 가서 빠른 취직을 원하시고 저도 얼른 돈 벌고 싶은 마음이라서 전문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실이 전문대를 그닥 인정해주지 않고 또 탐탁지 않아 할 텐데 그런 현실이 너무 무섭고 상처받을까 겁이 나네요. 물론 공부를 안 한 제 잘못이 100이지만 애매한 4년제를 갈 바에야 전 취직을 원해서요. 인생 선배 송이님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지방 4년제를 가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내 확고한 기준이 있어. 네로라 하는 인서울의 그 유명한 대학들 가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전문대 가는 게 난 맞다고 봐. 서울대를 나와서 졸업까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학교 나오는 건 물론 중요하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학벌주의가 심한데 내가 지금의 마인드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갔다면 그냥 그때부터 바로 쇼핑몰이나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용기가 없었던 거야. 대학교를 때려치고 이런 전문직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는 게. 근데 결국은 돌아 5년을 더 늦게 이 짓을 하고 있잖아? 이런 학벌주의를 내팽개칠 용기가 있다면 너가 일하고 싶은 전문직에서 잘할 자신도 있다면 나는 무조건 전문대를 추천해. 25살밖에 되진 않았지만 기술이 짱이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똑똑하거나 자기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나 이거 아니면 기술이 짱이야. 뭐라도 확신을 갖고 결정을 했으면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게 좋고 만약에 전문대를 나왔고 취직을 했는데 여러 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부에 대한 갈망이나 아니면은 그런 학벌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 나중에 조금 힘들겠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니까. 정말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취직을 힘들어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 법하다. 다음 질문 읽어볼게. 저는 대한민국 사는 고1입니다. 항상 열심히 살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내가 학생 구독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학생들의 질문이 많네? 근데 나도 열심히 사는 편이 아니야.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냐면 나는 티 내는 걸 좋아하거든.
티 안 내면서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사는 거고 나는 티를 좀 팍팍 내가지고 우리 뽀송이들이 그렇게 봐줄 뿐이야. 근데 내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를 뽑으라면 고등학교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일이거든?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한다? 나는 생각 자체를 하게 하는 게 힘들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천을 못하는 건 그냥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실 핸드폰이나 침대처럼 그런 유혹적인 것을 멀리하는 게 좋다고 봐. 자기가 말끔히 깨어있는 시간이 나면 뭐라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조금 답답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그냥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들 있잖아. 만약에 뭐 뜨개질을 좋아해. 그럼 그 뜨개질은 굉장히 열성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입시 공부가 안 맞는 거야. 뭔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등학교는 상황이 그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이겨내고 하는 사람들이 멋진 거지. 그게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열심히 해 이렇게 흔들어줄 생각은 없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지금 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해. 너 인생인데 내가 왜 잔소리를 해줘? 너가 알아서 살아. 라고 생각하는 타입인데 우리 뽀송이가 이렇게 DM까지 보내면서 고민을 털어놨으니까 나름 열심히 대답해줬어.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 쟤는 그냥 저 정도야? 라고 비춰지고 싶은지, 아니면 쟤는 진짜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조금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티를 내는 거기도 하고. 결론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열심히 사는 척이라도 해보라는 거지. 나 오늘 이만큼 했다. 나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뿌듯함을 가지면서 조금 티를 내봐. 그럼 그것만의 재미가 또 있거든? 그러면 지금보단 적어도 조금 뭔가를 하지 않을까? 내가 진짜 동생도 쥐잡듯이 잡았는데 어릴 때 공부 안 해가지고. 근데 안 되더라 그게. 지금은 얘가 나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 사람마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 다음 사연. 23살 대학생인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반대로 외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친구 집에 가본 적도 친구들과 여행을 가본 적도 없어요. 아빠 말씀으로는 제가 걱정되어서 외박이 안 된다고 하시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저도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를 설득해보려고 나가면 연락을 잘 하겠다는 약속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독립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정말 독립만이 길일까요? 정말 간단히 말하면 독립이 진짜 짱인 방법이지. 어떻게 너가 외박을 하는지 집에서 자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 근데 독립을 해도 너가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가? 아니지. 보통은 월세를 받거나 용돈을 받잖아. 경제적 독립을 못하는 거면 독립을 해도 엄마 아빠의 그 소나기에서 막 쉽게 벗어나지 못해. 그냥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외박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아.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는가? 이 밤개 위험하다고? 그럼 차라리 친구네 집에서 자겠어. 물론 많이 시도를 해봤겠지만 어떤 점이 걱정이 되는지 이런 대화를 좀 더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 무조건적으로 그냥 외박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면 아빠가 너를 진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자식을 독립을 시키려고 키우는 건데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걸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혹시 너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빠 마음이 이해가 가. 혹시 남자친구가 있어? 비밀로 하고 사겨 그럼. 이미 들켰으면 헤어졌다 해. 막 자주 외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3살 먹었으면 다 큰 성인인데 왜 외박을 허락을 안 해주시지? 진짜 이해 안 돼. 나 같으면 진짜 대판 싸웠을 거야. 너가 착해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그냥 연락 안 받고 안 들어갔을 것 같아. 거짓말하고 삐뚤어지는 거지. 이럴수록 삐뚤어진다. 이걸 아빠한테 한번 보여줘봐. 좋은 거 가르쳐준다, 그치? 고3에 찾아온 썸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정시라서요. 그리고 상대방도 정시라 너무 바빠서 이게 맞는 걸까 싶어요. 이라고 왔어. 썸이면 또 정신 못 차리지. 얼마나 재밌어. 상대방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공부가 되겠어? 눈 마주치고 웃고 이런 달콤한 짓들을 하면서 공부가 되겠어? 공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이런 썸의 달콤한 기류를 뚫고 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애면 썸을 타도 되지. 아니면 공부가 매우 중요해. 이러면은 썸 타면 안 되지. 막 사귀자. 더 깊은 관계가 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발 뺄 수 있을 때 발을 빼라. 안녕하세요, 송이님. 대학교 다니고 있는 23살이에요. 낯을 많이 가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요즘 사람들과 친해지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복수 전공을 해서 이제 이 전공에서 제 지인들,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거나 친해져 있어도 친해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혼자 다니는 것도 잘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로를 이쪽으로 갈 거라 아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들이 소속감 있을 때 혼자인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낯을 한 번도 가려본 적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난 이해를 하지 못해. 어떤 말을 걸거나 친구들이랑 친해지거나 이런 게 굉장히 고역이겠지?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걸 되게 잘했어. 즐겼어. 근데 갑자기 어떤 진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와, 진짜 너무 힘든 순간이겠다. 근데 본인이 필요성을 느꼈으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럴 거면 그런 수법 있잖아. 마이쮸 스킬 뭔지 알지? 먹을 거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볼래요? 하면서 이렇게 먹을 거 나눠주면서 친해지는 거야. 결론적으로 너가 그들과 진짜 베프 먹고 싶다. 너무 쟤들이랑 친하고 싶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쨌든 너의 진로를 위해서, 소속감을 위해서 그 친구들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상태잖아, 너가. 그럼 너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지. 걔들이 널 끼워줄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 걔들이 가만히 있는 너를 어떤 이유로 끼워주겠어.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야, 이건 결국. 그 사람들이 너의 어떤 걸 매력으로 봐줄지 한번 생각을 해봐. 스터디원을 너가 모집을 한다든지 같이 자료 공유를 해주면 너가 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좀 내세워서 그 아이들한테 말을 걸어보면 어떨까 싶어. 사람은 혼자서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혼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언젠가는 배워야 될 스킬이고 지금 어려서 너가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되는 일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지. 막 스스로 프리랜서를 하거나 혼자 일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집단 생활을 해야 되거든. 지금 어릴 때, 실수해도 괜찮을 때 연습 삼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건 어떨까? 그것조차 해보기 싫다면 할 말이 없다. 혹시 저 오늘 밥 좀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요 정도 말 한번 걸어봐. 다음 사연. 술집에서 만난 오빠인데 지금 한 달 정도 연락하면서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연락 텀도 엄청 길고 전화도 2번 정도밖에 안 했고 근데 다정하기 엄청 다정한데 어장당하는 거겠죠? 저만 놓으면 끝날 것 같은 관계의 느낌이 드는데 포기를 못하겠어요. 다들 술집에서 만난 사람은 다 걸으라고 했는데 말 안 들은 제 잘못이겠죠? 맞아. 이 사람이 그렇게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으면 어장에서 놀아나는 거 인정할게. 술집에서 그렇게 건들건들 거리는 사람 치고 내가 진짜 잘생긴 사람을 못 봤어. 근데 심지어 연락 텀도 길고 전화도 2번밖에 안 했어? 그거는 누군가를 어장칠 때 하는 행동 아닌가? 그 사람이 자기 필요할 때 불러낼 거야. 그리고 술집에서 만난 남자치고 진짜 좋은 남자 없다. 세상엔 진짜 남자가 많으니까 너가 막 너무너무 외로워. 막 그냥 스킨십을 막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남자 추천할게.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무너무 나한테 다정다감한데 당장 사귀고 싶어. 그럼 너가 연락해서 대놓고 물어봐. 지금 무슨 관계냐고.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런 관계 싫다. 그럼 걔가 부담스러워하면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관계인 거고 걔가 갑자기 너한테 더 잘해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너가 해야 될 건 어쨌든 너 지인들도 다 아니라고 하고 나도 아니라고 하는데 안 놓아진다면 그 관계의 정체성을 조금 한번 확실시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오늘 밤에 한번 물어봐. 어려울 것 같지? 진짜 두근거릴 것 같지? 한번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야. 어차피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물어봐. 안녕하세요. 유튜브 정주행하고 있는 중3입니다. 이런 귀여운 아가뽀송이의 사연도 있네. 제가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슬슬 고등학교 어디 갈지 정해야 하는데요. 우선 저도 도예과가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도예과가 있는 디자인고에 가서 미리 도예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대학에 갈지 아니면 집 앞에 있는 과학중점 인문계에 갈지 너무 고민이 돼요. 인문계는 집 앞에 있고 아는 친구들도 많지만 제가 공부만 하는 건 싫고 인디고는 도예과가 있지만 집에서 조금 멀고 또 생판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적응해야 돼요. 또 도예과에 가고 싶은 건 확실한데 되고 싶은 직업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2개가 있네. 어디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지 도예과를 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2개 다 내가 도예과를 나왔으니까 명확히 대답해 줄 수 있어. 도예과는 입시 미술을 배우면 대부분 들어갈 수가 있어. 너가
디자인고에서 도예를 미리 배운다고 해서 너한테 메리트가 갈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이야. 너가 도예과를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널 위해서 심화 중점 수업을 해주지 않아. 모두가 처음 배우는 그 상태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주기 때문에 넌 대학 생활에서 얻어가는 게 거의 없을 거야.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친구들과 학창시절 잘 보내고 수능이라는 그리고 입시미술이라는 어떤 험난함을 한번 뚫어보는 경험을 갖는 건 나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너가 그 디자인고에 가면 그만큼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 그냥 재밌게 도예를 배울 생각으로 넌 거기를 가고 싶은 게 있을 거야 분명히. 대학교 가면 질리도록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너가 거기서 배워봤자 기본기만 다지는 거지 거기서 무슨 작품 활동을 할 거라고는 난 생각하지 않아. 도예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정말 물레를 잘 차. 좋은 작가가 되거나 뭐 엄청난 걸 만드느냐? 그건 아니야.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을 잘한다. 이 정도야. 기술력의 차이지 작가성을 결정하진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예 고등학교를 가는 건 난 반대. 입시미술을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서 재밌게 배우면 충분히 만족할 거야. 도예과는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직업이 뭔지 모르겠다? 이 질문을 봤을 때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은 취미반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서 재미있게 만드는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 왜냐면 도예과를 나와서 큰 돈을 벌기는 정말 힘들거든? 큰 돈이 뭐야? 남들 월급만큼 벌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상업성을 띠는 순간 작품성이 없어질 수 있고 작품성을 띠는 순간 배고픈 예술가가 될 수 있어. 그 선을 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는 그냥 관뒀어. 나는 돈을 좀 벌고 싶어서 관뒀고 내가 막 귀엽게 만들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데 그런 시간을 쏘는 도자기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작품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또 내 미감이랑 벗어나는 거야.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 나는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다.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고 믿는다 하면은 도예가 작가를 하면 돼. 갤러리에 납품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나는 좀 기가 팔랑거리고 그냥 흙을 만지고 이런 걸 만드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하는 사람들은 도예과 가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아예 마음먹고 상업 도자기로 가서 정말 20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쭈글쭈글한 핸드메이드 굿즈들 정말 다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식기들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교수 루트를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외주를 받아서 주문 제작을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레스토랑 하나 차릴 때마다 그릇이 몇백 개는 필요를 하니까 근데 그러려면 너가 알려진 도예가가 돼야겠지. 그런 기회를 잡는 일들이 되게 어려워서 자기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도예가라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 요즘 취미반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한 달 커리큘럼, 반년 커리큘럼 이런 거 있는데 잘 알려주는 곳에 가면 뭔가 전공자들만큼 다들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초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도예과에서는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실상을 조금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나마 서울대 성신여대 도예과가 전시도 자주 하고 잘 벌고 그러는 편이야. 그런 루트가 조금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 전시를 같이 할 기회가 좀 많이 생기는 편인 것 같고 정말 너가 도예과가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대학교의 도예과를 가는 걸 추천을 할게. 다음 사연 읽어볼게. 다음 사연은 조금 무거울 수 있어. 저는 작년 3월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임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가진 상태로 임신 중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고 중간에 남자친구와 임신 문제를 많이 다투고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일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녁 알바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3시간 일하는 것도 힘들다며 저 혼자 병원을 다녔고 가끔 만나는 날에는 꼭 욕설을 포함하며 저와 싸우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결국 점점 저에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쪽 부모님은 남친이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힘들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돈벌이도 거의 저 혼자 하고 벌면 남친이 쓰고를 반복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임신했다는 사실로 저는 맞았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항상 무서웠고 결국 저는 도망을 선택해 지금 부산에 있는 미혼모 센터에 들어왔어요. 혼자 키우는 방법을 선택했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 단체 생활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견디는 중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겠다. 나는 이거 보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있다니 이렇게 생각했어. 똥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욕쓰고 손찌검하는 남자들은 진짜 잘못됐다 모두가 잘못됐다 생각하겠지만 진짜 그거는 왜 살아있지? 본인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게 정말 맞는 게 부모님이랑 남자친구 부모님이 막 그렇게 너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거기 있으면 더 스트레스만 받을 거야. 미혼모 센터에 있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인 게 맞고 단체 생활이니까 당연히 힘들지. 나중에 그만큼 너의 아이가 너한테 어떤 힘이 되어줄 거야. 애기 계정을 보니까 너무 귀엽던데 진짜 눈도 못 뜨는 갓난 애기 때 사진 붙어 있더라. 지금은 정말 너무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책임지고 해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잘 되더라.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 새끼들은 분명히 전후 징조가 있어. 그 사람들은 갑자기 손찌검을 하거나 욕을 하지 않아. 진짜 자기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좀 봐봐. 너를 조금 억압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은 무조건 징조가 있는 거야. 그때 도망쳐야 돼. 그 사람들은 갑자기 손을 휘두르지 않아. 당황해서 그런다? 절대 아니야. 그 사람의 심성의 문제야, 그건. 지금이라도 혹시 그러신 분들은 도망치시고 이미 걸린 이 뽀송이 친구는 이런 걸 털어놓으면서 자기한테 조금 위안이 된다면 좋겠어. 어쨌든 친구들한테 털어놓는 것보다 이런 넷상에 아예 안면도 안 튼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어쩔 때는 마음이 정말 편할 때가 있거든. 우리 친구는 가끔 힘들 때 있을 때 나한테 DM 보내도록 해. 근데 이 장문의 사연을 읽어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잘못 판단한 것도 없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옳게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딱히 걱정은 안 돼. 뿌린 데서 난다고 그 부모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텐데 너희 부모님은 왜 너 편을 들어주지 않지? 정말 세상에 옳은 부모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힘들 때 너 탓이라고 하면은 잘못됐다 그건 진짜.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화나. 안녕하세요 송이님. 저는 25살 무소녀입니다. 그렇다고 썸이나 소개가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찐 집순이에 낯을 엄청 가리고 이성들과 있으면 뚝딱뚝딱 뚝딱이가 돼요. 그렇지만 저 친해지면 진짜 재밌는 사람인데 도대체가 다들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전에는 연애에 별 관심이 없어서 안 했다면 요즘 들어부터 너무너무 연애하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지난번 스토리 무물 때 답변으로 송이님이 현재 남자친구분께 먼저 고백을 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멋지세요. 썰 풀어주세요 라고 왔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 많아가지고 뭔지 알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더라고.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연애의 재미를 몰라가지고 난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연애를 해본 사람 치고 연애를 다시는 안 하겠다 막 되어서 그런 거 아니고 멀쩡하게 연애를 한 사람 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왜냐면 짱 좋은 재미거든. 멀쩡한 사람이랑 연애하면 재밌어. 뭘 해도 날 귀여워해주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짜릿하겠어. 나는 내 남자친구가 그냥 사실 예전에 구독자 얼마 없을 때 코로나 전에 선착순으로 몇 명 해서 만나기로 했어. 그중에 선착순에 남자친구가 들어서 만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찝적댔어. 뭐 서울 올라오라고 하고 서울 올라오면 내가 재밌게 놀아주겠다고 하고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막 그러다가 나 뭐 연애 상담 좀 해달라 하고 불러내가지고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막 취한 척했어. 취한다 이러고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유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지.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거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떻게 못하겠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난 다 이해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한 일이거든. 어떤 누군가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좋아하면 하루가 행복해. 걔 생각만 계속 나거든. 그러니까 너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좋아하는 이성을 찾는 거다. 이성들과 있으면 뚝딱뚝딱 뚝딱이가 돼요. 이거는 주위에 이성들이 있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을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를 노려야 돼. 그때 혹시 그중에 너의 마음에 드는 애가 있니? 외적으로 마음에 든다면 걔한테 꼭 점심 먹자고 해봐. 그냥 고민이 있다고 해. 나처럼. 진짜 고민이 있는데 연애 상담 좀 해줄 수 있냐 이러면서. 고민은 무슨 그냥 같이 술 한잔 하려고 하는 거지. 혹시 술 좋아해? 술을 좋아하면 뚝딱인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술을 안 좋아하더라고. 이성과 술을 먹으면
분위기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근데 술을 안 좋아한다? 거기부터는 내가 대책을 줄 수가 없다.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잘 돼보고 싶을 때 술로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아. 정신을 혼미하게 그냥 만드는 거지. 아 진짜 근데 집순이면 이런 성향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야겠다. 만약에 연애 시작해도 이런 성향 안 맞으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친해지면 엄청 재밌는데 남들은 그걸 왜 몰라줄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특이 뭐냐면 눈이 엄청 높아. 첫 연애 상대가 되게 어렵거든 사실 고르기가. 근데 첫 연애 상대부터 너무 막 잘생기고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란다면 평생 연애 못할 수 있으니까 조금 눈을 낮춰서 아 연애 시험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술 한잔 해보는 걸 추천할게. 3번을 다시 만나고 헤어진 남자가 있는데 연애하면서 이런 애랑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처음 들어봤어요. 원래 비혼주의자였거든요. 물론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제 상황이 심적으로 힘든 상태여서 헤어진 거였지만 연애라는 게 완벽히 드러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설레고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친구를 떠올리면 안정적인 제 모습이 기대돼서 나이가 들면 서로를 다시 찾아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희망을 1년째 걸고 있답니다. 헤어진 지 1년이 됐는데 계속 생각날 정도면 정말 다시 한번 만나볼 법하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헤어진 이유는 너가 지금 뭐 심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자기한테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연인이 헤어졌다? 이거는 누구 한 명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100%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무조건 다시 헤어지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 헤어졌잖아? 나는 미련을 버리는 걸 추천을 할게. 세상에 살다 보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정말 많이 나타나. 연애를 안 할 땐 비혼주의야. 연애 안 할 때 비혼주의고 몇 번 짧게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때 막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 절대 안 했어. 그냥 연애에 그 과몰입한 상태 있잖아. 아 얘랑 결혼하면 나중에 뭐 알콩달콩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돈 벌어오고 난 요만큼 벌고 집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안정적인 것을 갈망하는 결혼이라는 게 어쨌든 안정적인 가족 형태를 추구하는 거니까 사람들이랑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주는 남자들이 있어. 뭔가 그런 남자들의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내가 정말 사랑해야겠지? 그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인가, 나와 감정선이 잘 맞는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으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이 돼줄 것인가, 살아온 환경이 비슷한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걸 떠나서 나와 자라온 그런 환경이 비슷한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 남자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이 남자랑 결혼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처음 들어본 거야 너가.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난 원래 비혼주의였는데 내가 결혼할 마음까지 생기게 할 정도의 남자라니 라는 남자가 계속 나타나. 정말 놀랍지? 이게 정말 남자가 싫다가도 그런 남자가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결혼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너무 미련 두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3번이나 헤어진 친구를 다시 만나려는 허튼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다음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내 말이 떠오를 거야. 내가 아빠한테 얼마 전에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빠가 나는 결혼 안 할 줄 알았대. 더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랄게.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에 사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실 표현을 잘 못해서 매번 좋아하는 사람을 놓쳐왔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관심 없는 척하고 피하는 느낌? 고등학교 때 학원 수업하기 전에 공부하려고 자습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친한 남사친 애가 있는 거예요. 그 남사친 애는 이성적인 감정이 하나 없었고 너무 떨려서 일부러 남사친 애 옆자리에 앉았는데 좀 이따가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제 옆자리로 오더라고요. 속으로 뭐지 이러면서 떨려서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거의 남사친 애 쪽으로 몸을 돌리다시피 해서 걔랑만 얘기하고 좋아하는 애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집 가서 말 한번 걸어볼 걸 후회하기도 했는데 제 성격상 절대 못할 일일 거 저도 알거든요. 다음날 학원 가보니까 제가 그 남사친 애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자습실에서 몸 돌리다시피 하고 걔하고만 얘기했으니까 그럴만도 싶기도 하고 집 와서 거의 울기만 하고 그렇게 제 첫사랑이 끝났어요. 이런 성격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도 사랑에 있어서 직진파가 되고 싶어요. 맨날 표현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파라서. 이런 너무 풋풋한 우리 뽀송이의 사연이 왔다니. 어쨌든 부끄럽잖아. 누군가한테 고백을 하고 좋아함을 표현하고 이런 건. 근데 본인이 직진파가 되고 싶다고 느꼈다?
그러면은 조금 노력할 필요는 있어. 노력이라기보다 시도해볼 만한 것들 있지.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관계가 완전 어색하고 파토날까봐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나이 들어보면 주변에 다 동성 친구만 주로 남거든. 그 남자애와의 인연이 지금보다 못한 사이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어차피 미래에는 없어질 앤데 지금 한번 없애보자 라는 생각으로 고백을 해. 아니면 좋아한다고 말을 해. 그 썸이라는 기류가 있잖아. 얘는 나한테 넘어오게 할 자신이 있다. 나는 각도 안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 얘는 진짜 나랑 좀 각이 보인다. 그렇게 고백 몇 번 성공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어서 진짜 각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막 그러거든? 그게 지금 남자친구긴 한데 만약에 너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이 남자애는 어딜 가도 인기 너무 많고 모두가 좋아하거나 잘생겼어. 고백하는 게 막 두려워. 당연히 난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야. 그래도 해봐. 그런 사람이 걔를 얻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용기 낸 자가 그 사람을 얻는 거야. 난 잘생긴 사람일수록 빨리 내가 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인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없잖아. 다들 알다시피.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채가고 진짜 다 멀쩡한 애들은 다 임자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임자가 내가 되는 거지. 우리 뽀송이도 조금 더 용기를 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먹을 거 나눠주면서 아니면은 어른이 된다면 술 한잔 하면서 꼬셔보는 거지. 고백을 갑자기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빌드업이 있어야 돼. 얘랑 자주 만나야 돼 우선.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잘해야 돼.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 남자들 입장에서 고백을 먼저 당하거나 아니면은 여자들이 먼저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주면 원래 아무 생각 없던 사람한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게 있대. 원래 남자들은 주로 고백을 자기가 하잖아. 자기가 좋아한다고 티를 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전으로 여자가 뭔가 먼저 좋아한다고 딱 표현하고 그러면 얘 나 좋아하나? 나는 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지? 여기저기서 쭈어 들은 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렇대. 말 걸기 전에 너무너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잖아.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뚝딱거렸어. 아니 지금 내가 거의 1시간 넘게 떠들고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거의 못한 것 같아. 뭘 하자고 이걸 했지? 그냥 한번 고민 상담 해보고 싶었어. 우리 뽀송이들이랑 이렇게 반말도 조금 트고 그냥 쉬어가는 컨텐츠라고 한번 생각해줘. 나도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살아. 내 성격, 인간관계, 어떻게 돈 벌 건지, 내가 남자친구한테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한테 잘하고 있는지, 가족들한테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 고민을 타파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고민이 생긴 즉시 연애에 있어서 조금 더 직진하고 싶다. 아니면 친구들을 조금 더 잘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조금 가려고 노력을 해. 뭐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 거 고민만 하고 가만히 있진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겠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들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포트와인 꼭 먹어봐. 알았지? 나중에 이런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또 내 남자친구를 만났듯 구독자들 데리고 술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 나 술 짱 마시거든. 나한테 고민 보내준 뽀송이들도 너무 고마워.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